홈팀 우디네스의 포메이션은 4-3-2-1이며 칼스트롬은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전환 패스를 통해 템포를 끌어올리며 안정감을 불어넣는 핵심이다. 브라보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순간 침투와 공간 활용으로 골망을 흔드는 힘을 보여준다. 아타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선과 측면을 오가며 압박을 벗겨내고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특히 우디네세는 칼스트롬의 배급과 브라보의 박스 안마무리, 아타의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이 맞물리며 공격 밸런스를 완성해가고 있다. 무엇보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며 베로나의 단조로운 전개를 묶어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원정팀 베로나 포메이션은 3-5-1-1이며 모스케라는 개인 돌파로 활로를 열지만 고립되는 장면이 많아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세르다르는 중원에서 적극적인 압박과 투지를 보이지만 전개 속도와 연결 과정에서 불안정함이 잦다. 베르네드는 공격 전환의 연결 고리를 맞지만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있다. 베로나는 미드필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쉽게 내려앉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밀리는 약점이 드러난다. 우디네세는 칼스트롬의 전환 능력과 아타의 활동량, 브라보의 결정력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전술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반면 베로나는 전개 속도의 한계와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홈에서 응집력과 압박 강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우디네세가 결국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우디네세가 확실히 반등의 계기를 만들 무대다. 홈팀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루안 산나디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전환 배급으로 공격의 흐름을 정리한다.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측면 수비를 끊임없이 흔드는 자원이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침투 타이밍과 슈팅 선택에서 날카로움을 보여주며 이선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여를 한다. 특히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가 동시에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면 상대 풀백은 90분 내내 지속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빌바오는 높은 활동량과 빠른 압박 전환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운영을 즐겨 사용한다. 원정팀 라요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르에데 프루토스는 빠른 침투와 중거리 슈팅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어간다. 이시 팔라조는 드리블과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이어가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안정적인 배급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라요는 전체적으로 짧은 패스 전개로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압박과 스피드의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측면 수비의 대응 속도는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약화되며 상대 윙어들의 체력을 버티기 쉽지 않다. 빌바오는 측면에서 쉴 새 없이 가해지는 윌리엄스 형제의 압박으로 경기의 무게 중심을 앞당길 수 있다. 라요는 균형 있는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풀백들의 체력 소모가 심해 후반 실점 리스크가 높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빌바오가 압박과 스피드를 앞세워 주도권을 장악하고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인터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라우타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빠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의 허점을 찌르는 핵심 무기다. 티랑은 좌우 폭넓은 움직임과 순간 가속을 통해 측면을 찢어내며 라우타로와의 연계 속에서 박스 안을 위협한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압도적인 활동량과 패스 연결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와 수비 가담 모두에서 팀의 엔진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밀란은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높아 경기 후반부까지 공격의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홈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압박 강도는 토리노의 빌드업을 끊어내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토리노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담스는 제공권을 살린 전방 버티기와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뒷공간 침투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진다. 아부크랄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 시도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으나 압박 강도가 강할 때는 영향력이 제한된다. 블라시치는 이선에서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안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면 고립되기 쉽다. 토리노는 수비적으로 블록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지만 전개 속도가 더디고 공격 패턴이 단조롭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강한 압박과 템포가 빠른 팀을 만나면 후반 집중력이 무너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티랑의 움직임, 바렐라의 중원 에너지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며 홈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토리노는 수비 블록 유지에는 강점이 있지만 공격 전개 속도와 창의성이 부족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인터밀란이 압박과 점유율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베팅 합시다. 홈팀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고드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지만 마무리 선택지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엘랑가는 빠른 침투와 순간 가속을 앞세워 역습에서 위협을 가하지만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제한된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저항 능력이 강점이나 수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패스 선택이 단순해지는 약점이 있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로 초반 기세를 올릴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특히 수비 라인이 넓게 벌어질 때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며 강한 전환 속도를 가진 팀에게 실점 위험이 커진다. 원정팀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뛰어난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각포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슈팅을 동시에 시도하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박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조율하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라스트 패스를 연결하는 자원이다. 리버풀은 측면 스피드와 중앙 창의성을 동시에 갖추며 전환 속도가 EPL 내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수준이다. 특히 상대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후반 구간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뉴캐슬은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만들 수 있으나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명확하다. 리버풀은 전환 속도와 압박 유지 능력을 앞세워 뉴캐슬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리버풀이 템포 차이를 끝까지 유지하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 홈팀 세비야 포메이션은 4-1-4-1이다. 애덤스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고 압박 회피와 커버 범위가 넓지만 전진 패스의 과감함은 부족하다. 루케바키오는 빠른 돌파와 박스 침투에서 위협적이지만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해 기복이 크다. 아구메는 빌드업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지만 템포를 바꿀 수 있는 과감성은 떨어진다. 세비야는 홈에서도 전방 압박의 강도가 약하고 팬들이 원하는 시원한 공격 전개 대신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영으로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잦다. 원정팀 헤타페 포메이션은 5-3이다. 우체는 타깃 플레이와 제공권에서 힘을 발휘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 위협을 만든다. 아드리안 리소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지원과 역습 전개 모두에 기여한다. 아란바리는 중원에서 압박과 인터셉트에 능하며 순간적인 볼 탈취 후 직선적인 패스로 빠른 역습을 전개한다. 헤타페는 밀집 수비로 버티다 한순간 역습으로 찌르는 전술적 색채가 뚜렷하며 원정에서도 이 강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비야는 홈에서도 소극적인 운영과 불안한 완성도로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헤타페는 강한 압박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으나 승부를 결정지을 만큼의 마무리는 부족하다. 결국 이 경기는 두 팀이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면서도 끝내 균형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